안녕하세요. 체육 2차 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체육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 우리가 체육과의 목표,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선생님이 받았는데 되게 많은 거의 전교생이 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쓴 설문지를 선생님이 갖고 왔거든요.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선생님, 체육 수업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생, 중학교 체육 수업 재밌고 유익한 건강하게 가르쳐주세요. 중학교 체육 수업 재밌고 유익하게 건강하게 가르쳐주세요. 중학교 체육 재밌고 유익하고 건강하게 가르쳐주세요. 지금 4명의 이제 건의사항을 배웠는데 거기서 중복되는 게 뭐가 있나요? 캐치한 친구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재미있게. 재미있는 체육 수업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쌤도 재밌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는, 즐거운, 행복한 체육 수업을 만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작년 졸업생들 그거 보면은 쌤이 물어봤어요. 쌤이 1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어땠냐. 근데 다양했던 것 같아.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재밌었다 라고 쌤을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미, 일단 쌤이 여러분들 체육 수업을 이제 지도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재미로 정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그런데 쌤만 재미있게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라와 주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따라와 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체육 수업도 여러분이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면 재미없는 거고, 아무리 재미없는 체육 수업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면은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텐데 개인마다 다 취향이 다르죠. 그래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재미없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좀 재미없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사고로 참여해 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재미없는 프로그램도 내가 재밌다고 느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은 재밌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쌤도 되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린 마인드로 재밌는 긍정적인 사고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다음 건의사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너무 재밌었는데 쌤이 빵 터졌어요. 체육 너무 좋아요. 7교시다 체육이면 죽어도 좋습니다. 예, 죽지는 마세요. 예, 죽도록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쌤이. 예. 그 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 못하는 친구도 있죠. 나는 체육보다 국어 수학 잘하는 친구 있고 체육 잘하는 친구, 미술 잘하는 친구, 음악 잘하는 친구, 개인마다 다 잘하는 종목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처럼 못하지만 인정을 했죠. 못하지만 당당하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마음가짐이면 진짜 체육 수업 재밌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의 글인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영상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체육을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선생님을 보니 앞으로 저의 향상된 체육 실력이 보여집니다. 선생님 앞으로 체육 수업에 다른 어떤 과목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체육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참여하겠답니다. 이 전 친구와 똑같이. 그 다음, 제가 체육을 한 것으로 반가우는 탁구뿐이라 다른 거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년도에는 여러 체육을 접해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이 세 학생의 공통점이 뭐죠? 난 잘 못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진짜 선생님이 너무 감동받았고요. 이런 친구들이 진짜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던 못하던 그냥 자세,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 못해요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좀 쌤한테 좀 오늘 수업과 좀 연계되게 관련 있게 딱 건의사항을 잘해줬어요. 이 친구 어떤 거냐면 너무 체력 소비 많이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체력이 좀 약한가 봐요, 이 친구는. 그래서 체력 운동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체력 소비가 큰 그런 활동을 좀 줄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체력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거의 우선이거든요. 스포츠에서. 그래서 오늘 수업의 키워드는 체력입니다. 자, 지금부터 체육 2차시,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력은 왜 중요한가? 이거에 관련된 간단한 이제 동영상을 볼 건데, 이 동영상은 드라마예요, 드라마. 쌤이 예전에 이제 한 군대 갔다 와서 봤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미생.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드라마인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중요한 체력에 관련해서. 일단 동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부호밖에 안 돼. 네, 드라마 어땠나요? 네. 여기서 이제 체력에 대한 중요한 어떤 대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뭐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체력입니다, 체력. 중요한 순간에 이제 결승 지점까지 다 달려왔는데 그 순간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체력입니다, 체력.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수능을 볼 거예요, 수능. 그래서 냅다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 근데 공부를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한 친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끔씩 이제 수능 때 보면은 뉴스가 나는데, 뉴스에서 고3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보다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을 갔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그냥 공부만 계속 한 거예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짬을 내서 운동을 한 친구와 운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한 친구. 그 차이는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수능, 우리의 결승 지점, 거기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은, 자, 체력과 정신력,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체력입니다, 체력.
체력치.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선식력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밑바탕 돼 있지 않으면 정신력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일단 체력을 높일 겁니다. 그 다음에 체력과 공부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체력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은 손. 자, 정답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운동만 하는 친구, 공부만 하는 친구,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같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교육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 혹시 어머니 아버님도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체육 수업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봐도 돼요. 여러분 혼자만 봐도 되는데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어머니 옆에 앉혀놓고 아버님도 옆에 앉혀놓고 같이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공부가 우선적이었어. 공부.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대기업 가면 돼. 근데 가면 좋겠죠. 근데 아파요. 많이 아파요. 얼마나 힘든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진짜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업과 운동은 병행을 하는 거예요. 병행을.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체력 운동. 그 중에서도 팝스. 건강 체력 평가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거 했을 거예요.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이 팝스 측정은 전 학생, 우리나라 전 지역의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팝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을 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스는 피지컬 액티비티 프로모션 시스템이라고 약자입니다. 약자. 이걸 한국말로 하면 건강 체력 평가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전 학생을 측정을 할까요? 왜일까요? 그만큼 이 체력이 중요해서입니다. 체력이. 왜 체력이 중요할까요? 이 체력이 좋으면은 일단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봅니다. 일단 건강하면 의료비가 안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낭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예전부터 공부만 시키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막 그때도 공부만 중요시 여기고 체력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여러 나라한테 침략을 받았죠. 그게 왜 그러냐? 이 체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체력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체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체력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때는 팝스가 도입하기 전에 체력장이라고 있습니다. 체력장. 그러니까 체력장이랑 팝스랑 똑같은 건데 예전에는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대학교로 올라갈 때 이런 체력장, 팝스 이 등급으로 내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체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나 대학교 들어갈 때는 반영을 안 하지만 그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 기본적인 체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5가지 이제 운동 체력이 있습니다. 운동 체력. 첫 번째 순발력. 얼마나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지 순발력. 두 번째 유연성.
얼마나 부드러운지, 몸이. 부드러운지, 유연성. 세 번째, 근력 및 근지구력. 근력. 힘이죠, 힘. 그 다음에 근지구력. 지구력이 뭡니까?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근육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네 번째,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지. 심폐지구력. 마지막으로 체지방. 얼마나 내 몸에 지방이 많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순발력서부터 체지방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은 이제 측정을 하게 될 건데, 총 5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은 통과. 패스. 근데 4등급 또는 5등급 친구들, 이 친구들은 특별 관리를. 그래서 체력교실, 건강 체력교실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운동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이 될 수 있게, 체력을 키울 수 있게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운동 체력을 무엇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순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50m 달리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따가 이제 자세를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근력 및 근지구력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릎대고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 그 다음에 무릎대고 팔 굽혀 펴기. 무릎 대는 건 여학생, 무릎 대지 않고 그냥 팔 굽혀 펴기는 남학생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윗몸 말아 올리기. 이건 윗몸 일으키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여학생만.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제 선택권이 있죠. 나는 무릎 대고 팔 굽혀 펴기를 할 건가? 아니다. 나는 이게 더 자신 있어.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할 것인가? 나중에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팔 굽혀 펴기. 오늘부터 이제 자기 전에 팔 굽혀 펴기 해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왕복 오래 달리기. 이 거리는 20m입니다. 20m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를 측정합니다. 횟수. 그 다음에 5번째, 체지방도 됩니다. 그래서 뭘로 재냐?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바디 매스 인덱스입니다. 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자신의 체중이 있죠. 킬로그램과 자기 신장이 있어요. 신장. 미터입니다. 미터. 그래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이 체질량 지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인 걸 쌤이 이제 불러주면은 일단 이걸 계산했는데 내가 18.5에서 23이 됐다. 그럼 정상입니다. 정상. 다시 18점, 잘 안 나오네요. 18.5에서 23이 됐다. 정상입니다. 정상. 만점을 받겠죠. 근데 18.5 미만이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저체중입니다. 좀 더 체중을 늘려야겠죠. 근데 23부터 25까지는 이 자막이 올라오고 있죠. 23부터 25까지는 가체중. 정상보다 좀 더 이제 체중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25부터 30까지가 비만입니다.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이제 지방을 걷어내야겠죠. 그 다음에 3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고도 비만. 좀 심각한 상태.
나중에 이제 성인병에 이제, 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8.5에서 23. 이 수치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팝스, 운동 체력 5가지, 이 5가지 운동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우리가 직접 선생님과 학생이 보여주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은 이제 50m 달리기인데, 50m 달리기 오르는 친구 없죠? 네, 50m 거리를 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m 달리기는 생략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 왔을 때, 달리는 자세라든지 이런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연성.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측정은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연성 측정기고, 여기 눈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손으로 정확하게 미는데, 여기에 밀면은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기록이 자신의 기록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는 무릎을 펴고, 무릎이 이렇게 위로 접히면 안 됩니다. 무릎을 펴고, 그 다음에 허리를 핀 상태에서, 자, 손을 위로 올리고, 자, 숨을 후 내쉬면서 앞으로 쭉 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1, 2, 그만. 이렇게 2초간 동작을 멈추고 있으면은 정확한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 허리 펴고,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시작! 자, 지금처럼 두 손끝이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1초 동안, 맞습니다. 2초 동안입니다. 안 좋은 자세 첫 번째. 양손 끝이 평행하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 손만 나가는 경우입니다. 준비, 시작! 안 좋은 자세 두 번째입니다. 양손으로 측정기를 튕기는 자세입니다. 준비, 시작! 안 좋은 자세, 무릎을 올리는 자세입니다. 준비, 시작! 무릎을 쫙 펴지 않고 구부린 상태에서 하는 나쁜 자세,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준비, 시작! 네, 이번에는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무릎 대고 팔 굽혀 펴기. 무릎 대고는 어떤 학생이 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여학생. 그 다음에 남학생은 무릎을 대지 않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양손을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너무 좁혀도 안 되고 너무 넓게 해도 안 되고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발끝과 어깨 라인까지 일직선이 돼야 합니다. 일직선이.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가서 허리가 꺾이면은 허리가 나중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끝과 어깨 라인까지 일직선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될까? 그거는 바닥에 이 종이컵을 놔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이 종이컵을 터치하고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 내려갔을 때 종이컵을 살짝 터치하고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지금 보면은 발끝과 어깨 라인까지 지금 일직선이 되어 있죠. 일직선. 여기 엉덩이가 올라가거나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가서 허리가 꺾이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깨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잘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호흡을 안 하고 있어. 호흡을. 그래서 내려갈 때
들어 마시고 올라올 때 숨을 후 내쉬면 됩니다. 자, 힘을 쓸 때 숨을 내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된 자세 한번 가겠습니다. 엉덩이가 올라간 자세.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안 좋은 자세고요. 이번에는 엉덩이가 밑으로 꺾여서 허리가 꺾이는 자세. 되게 안 좋습니다, 허리에. 자, 하나. 더 꺾어주세요. 네, 둘. 네, 안 좋은 자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학생이 하는 무릎 대고 팔 굽혀 펴기. 자, 보통의 여학생들이 이제 이 무릎의 위치가 여기 골반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자, 무릎은 골반에서 최대한 멀리 이래야지 이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릎이 골반 위치에, 여기 위치에 있으면 절을 하듯이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무릎은 골반에서 멀리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하나, 둘, 셋. 아주 잘했습니다. 자, 지금은 팔 굽혀 펴기 안 좋은 자세 종합 선물 세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엉덩이가 올라간 경우. 자, 준비. 시작. 자, 두 번째, 엉덩이가 내려간 경우. 시작. 자, 세 번째, 팔은 굽히지 않고 몸통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시작. 자, 네 번째, 물결 치는 경우. 준비,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네 번째, 심폐지구령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지구력 영역의 왕복 오래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 종목 준비물은 곤, 스피커, 20m 줄자, 페이서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출발 지점에 첫 번째 콘을 세워 표시합니다. 20m 줄자를 이용해 초등은 15m, 중등은 20m 거리를 측정합니다. 도착 지점에 콘을 세워 도착점을 표시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왕복 오래 달리기 음원 소리를 듣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레디, 고!
1회 통과. (2회) 통과. (3회) 통과. 측정자는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를 기록지에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질량 지수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체육 2차 시 어땠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네, 맞습니다.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체력의 중요성, 그 다음에 건강체력평가제도인 팝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통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용실 겸 유도장입니다. 선생님이 뭘 입을게요? 네, 맞습니다. 유도복입니다. 유도복. 여러분도 이와 같은 유도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흰색 도복, 선생님은 파란색 도복입니다. 전방 회전낙법 3단계가 있는데 먼저 1단계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입니다. 성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